오셨어요?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왔죠? 들어있습니다. 네. 숨겨 있어가지고 보존이 됐었구나. 그때기는 복사기 같은 게 없었을 거예요. 맞아. 일일이 쓴 거지. 그러니까 그거 원본 없어지면 끝이잖아. 다 일행들이시죠? 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네네. 여기가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보네. 이제 원본은 연세대학교 윤동주 기념관에 있고요. 그럼 이거는요? 네, 이건 복사본이죠. 복사본. 네. 자, 다 들어오셨으면 문 닫아주시고요. 얼른 네. 들어오셔요. 문 닫아. 6층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윤동주 시인께서 한 번도 광양에 오신 일이 없는데, 물론 순천에도 안 오셨죠. 근데 어떻게 해서 윤동주 시인의 이 원고가 이 마을바닥에서 나오게 됐느냐, 이 사연에 대해서, 그리고 두 사람의 믿음과 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분 잘 아시는 윤동주 시인, 오른쪽에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청년이 이 집의 아들 정병욱입니다. 나중에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죠. 근데 제가 퀴즈를 하나 내면 누가 누구를 먼저 찾아갔을까요? 동주가 병원이시죠? 동주가 동주가 병원이시죠? 병씨. 퀴즈가 어떠세요? 저요? 네. 저는 윤동주 시인이 샷불되니까 네. 동생이 찾아왔을 것 같은데. 네. 이걸 몰라야 정답입니다. 이걸 알 수가 없네요. 벌써 몇 년 전인데. 근데 이제 저분께서는 좀 뭐 영화를 보셨든지 또 뭐 예를 들어서 책을 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러면 정병훈 박사님과 지금 선생님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저는 이제 퇴직을 하고 네. 닮으셨어. 예, 집사람의 그늘을 피해서 지금 이제 40년 가까이 됐는데 무섭습니다, 갈수록.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늘을 피하기 위해서. 네. 두 번째는 머리에 전혀 안 들어오지만 공부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참 운명처럼 만나게 됩니다. 이 집의 아들 정병욱이 조선일보 학생기고란에 뻐꾸기의 전설이라는 아주 짧은 글을 썼어요. 근데 이 글 내용이 나중에 네이버에 이거 들어가 보세요. 18살의 청년이 쓴 글로서는 참으로 깊이 있고 의미가 있는 글을 썼어요. 당시, 자, 이분은 1917년생이고 22년생이에요. 그 당시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저 윤동주는 만주, 길림성, 화룡연, 영동천에서 태어났고, 이 집의 아들은 남해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동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강양에서 학교를 유학 갔습니다. 그런 사연 속에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게 됐는데, 이 글을 읽어보고 윤동주가 감명을 받아서 보니까 연희전문학교 1학년 전병으로 써졌는 거예요. 자, 3학년과 1학년을 만났는데 후배인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에서 보니까 연세대학교 기숙사에 기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양에서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윤동주가 기숙사에 찾아가가지고 정병욱이 누굽니까? 윤동주는 이제 후배지만 말을 높여요. 그래서 둘이 이제 만나게 돼서 정형 글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정병욱 역시도 윤동주의 글을 발표된 것을, 신문에 발표된 걸 몇 편 봤어요. 그래서 이제 윤동주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몇 년 동안 교류를 했냐면 40년 4월에 만나가지고 윤동주가 일본 유학을 떠날 때 졸업하고 42년 3월 달까지 근 2년 가까이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정병욱은 윤동주의 언행일치된 그 마음과 그리고 학구열에 존경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동주가 그냥 갔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얘기해서 찾아오지 않을 건데 원고 3편을 썼어요. 여기 이제 우리 해설사님이 이렇게 딱 이게 또 필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복사를 못하니까 이렇게 손으로 썼겠죠. 이렇게 손으로 쓰는데 아주 알뜰하게 썼습니다. 비슷하게 썼네. 예, 비슷하게 썼죠. 잘 썼죠. 예. 올해 몇 학년 몇 반입니까? 7학년이요. 건강하십시오. 네. 우리 어머니가 8학년 8반이라서 네, 여쭤봅니다. 자, 이 세부를 써가지고 이제 42년 4월 달에 일본으로 가는 이유는 그 좀 더 공부를 더 하라는 아버지의 권유가 있어서 아버지는 의사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스위스면 영화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잘 때 봤자 기자 된다.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막 금방 뭘 먹었더니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반대를 했는데 이제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는데 그때 쓴 시가 참회록입니다. 아시죠?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유리할까. 나는 이제 이렇게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러니까 일본으로 유학 가려면 배를 타야 되는데 도항증에 일본으로 개명을 하지 않으면 창씨 개명을 하지 않으면 배를 탈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제 가면서 참회록을 쓰고 일본에 도착해서立교대학에 들어가서 쓴 글이 시가 쉽게 쓰여진 시입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자, 일본 동경의 그 한복판에 가서立교대학을 저도 가보니까 이게 분위기가 엄숙해가지고 다른 생각을 못할 정도로 학교 분위기가 엄숙한데 거기서 육첩방이라는 것은 6개의 다다미가 놓여있는 방을 육첩방이라 그럽니다. 하숙집에. 거기서 분명히 남의 나라라고 외칩니다. 이걸 왜 제가 강조하냐면 어느 분은 윤동주가 창씨 개명을 했기 때문에 친일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분을 한 분은 후배 정병욱에게, 한 분은 본인이, 한 분은 지도교수 이양하 교수에게 이제 줍니다. 그리고 이양하 교수하고는 상의를 합니다. 교수님,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시집을 내고 싶은데 교수님이 좀 살펴봐 주십시오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살펴봐갖고는 아니다. 이것이 시집으로 나가면 너한테 유해가 되니까 지금 한글 못 쓰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한글 못 쓰게 하고 이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 저항적이다. 그러니까 훗날을 기약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두 사람이 교유할 때 쓴 시가 여러분 잘 아는 서시입니다. 선배님 아시겠죠? 서시. 예. 우리 여사분들이 좋아하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러니까 윤동주를 이렇게 이제 가까이 접근해 보니까 당시 1917년이면 벌써 나라는 일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식민지 청년으로서의 고뇌와 갈등과 번민과 그리고 지식인으로서의 부끄러움이 그 시 속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자, 윤동주는 그래서 시집을 내지 못하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윤동주는 살아생전에 한 번도 시집을 내보지 못하고 시인으로 불러보지 못한 채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동경하는 정주영이 나온 교토의 도시사 대학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항수 정주영 알죠? 예. 그 사람을 존경해서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안타깝게도 독립운동 혐의로 치안유지법, 지금으로 말하면 긴급조치 위반으로 체포가 됩니다. 송몽규 일행과 함께. 그러면서 그 제목이 뭐냐면 재판 기록에 불량선인으로서, 불량조선인으로서 그 조선의 정신을 회복하고자 하고 그리고 그들끼리 실력을 양성해서 구체적으로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런 독립운동행위로 후쿠오카 행무소에 감금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그런 찰나에 시간이 너무 괜찮습니까? 예. 정병욱은 44년 1월 달에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졸업하자마자 강제징용, 학도병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44년 1월이면 해방 1년 전에 일본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국민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우리 소녀들은 안타깝게도 지금 문제가 되는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고 소년들은 총알바지로 가게 됩니다. 자, 45년 8월 15일이 됐습니다. 정병욱은 머리가 좋으니까 오사카의 미사일 부대로 들어가가지고 미사일 포격하는데 그 포격 거리와 각도를 계산해주는 포병이었어요. 자, 그런 찰나에 해방을 앞두고 정병욱은 포격을 받아가지고 오른손에 부상을 받고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고 조금 있다가 그 진지가 포격이 박살이 나버렸어요.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의 신 하나님의 섭리는 위대한 것이죠. 예, 살았어요.